타임스퀘어는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유명한 상업적 교차로입니다. 타임스퀘어는 수많은 미디어 매체에 소개된 바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교차로이죠. 대표적으로 영화 킹콩에서 이 타임스퀘어가 등장한 바 있으며 나는 전설이다, 애니메이션 스머프, 심지어 우리나라 예능 무한도전에서도 이 타임스퀘어가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매체의 타임스퀘어가 나오다 보니 타임스퀘어는 세계의 교차로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타임스퀘어는 엄청난 유동인구를 자랑합니다. 적게는 하루 약 33만 명에서 많게는 4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타임스퀘어를 지나가죠. 하지만 타임스퀘어가 처음부터 사람으로 붐볐던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말까진 타임스퀘어는 말거리업자, 마국간, 마차 등으로 붐비던 곳이었죠. 그런데 오스카 해머슈타인이 타임스퀘어에 최초로 극장을 세우면서 브로드웨이 공연 문화가 시작되더니 이후 이 일대가 공연장, 상점, 뉴스 가판대, 음식점 등으로 채워졌고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분주한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초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치면서 타임스퀘어의 분위기도 싹 바뀌어 버리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타임스퀘어에 있던 많은 인기 극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 자리를 술집, 매춘업소, 스트릿바가 채웠습니다. 그렇게 유흥업소들로 가득 채워지자 7, 80년대의 타임스퀘어는 각종 범죄의 소굴이 되었죠. 1984년까지 타임스퀘어는 연간 2,300여 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중 460건은 살인과 같은 중범죄였습니다. 때문에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뉴욕주는 1982년 타임스퀘어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재개발 계획이 그렇듯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뉴욕주는 재개발 계획 과정에서 무려 44개에 달하는 법적 공방을 치러야만 했죠. 결국 법적 공방은 8년이나 지속되다가 1990년 마침내 뉴욕주가 모든 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재개발을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먼저 뉴욕주는 타임스퀘어에 있던 불건전 업소들을 모두 퇴거시켰죠. 그 다음 청소년 극장인 뉴빅토리 극장을 필두로 오피스 건물, 호텔, 대형 상점과 음식점들을 입주시켰습니다. 그렇게 1995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모두 아는 지금의 타임스퀘어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죠. 밤에도 항상 환하게 빛나는 타임스퀘어. 하지만 밤에 불을 꺼야만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시기였는데 폭격기의 공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등화 관제를 실시하였죠. 한복이 중국 전통 문화라는 중국의 억지 주장에 맞서 가수 겸 배우 전효성 씨는 3.1절을 맞아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라는 타이틀로 한복이 우리나라의 문화임을 강조하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임스퀘어의 광고를 게재하려면 얼마 정도를 지불해야 할까? 타임스퀘어의 광고비는 어디에 게재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정보 사이트인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타임스퀘어에서 전광판 한 개를 빌리려면 한 해에 적게는 12억 원에서 많게는 44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죠. 또한 전광판에 단 하루 몇 초만 게재하려고 해도 560만 원에서 많게는 5,600여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타임스퀘어는 매해 12월 31일 볼드랍이라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볼드랍 행사에서는 LED로 화려하게 장식된 공이 새 1월 1일 자정에 맞추어 빌딩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때 불꽃놀이와 함께 엄청난 조명들 사이로 색종이들을 떨어뜨려 장관을 이루게 한다고 하죠. 대략 1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이 행사를 보기 위하여 타임스퀘어를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1999년 12월 31일 1900년대의 마지막 연말 행사를 보기 위해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타임스퀘어에 방문하여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죠. 참고로 이 200만이라는 수치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이 타임스퀘어에 모였던 그 당시의 규모와 비슷한 수치입니다.